가장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이 집을 경매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경매를요? 네. 제가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네. 담보 대출 받아서 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그렇죠. 유주택자, 편락론자, 벼락 거지는 생각하는 네. 거거든요.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내 돈이 저는 얼마나 중요한데, 그럼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견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인 윤예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바쁘게 지내셨죠, 또? 네, 저는 뭐 사건이 또 많아져가지고 아. 네, 정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을 먹자고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두 번 얘기했는데 두 번 다 거절당했습니다. 아유. 변변님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요즘에 바쁜데 요즘에는 저 뭐 강의도 제가 새로 시작해서 제가 어... 헌법이나 뭐 경찰이나 이런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강의도 하고 뭐 사건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어떻게 강의가 지내는지 있잖아요.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기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네. 딱 보면 아시죠? 뭐, 다이어트 성공을 했습니다. 와! 여러분 그리고 응원해 주십시오.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공부를 시작한 게 있는데 네. 네. 사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랑도 일맥상통합니다. 네. 네. 제가 최근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을 아. 했거든요. 네. 공부를 하면서 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네. 네. 오늘 가져온 주제는 주식도 아니고 코인도 아닌 네, 부동산. 네. 부동산에 좋습니다. 관심이 많이 네. 생겨서 네. 가져왔고 네. 주제가 좋은데요. 괜찮아요. 네. 핫한 주제네요. 네. 제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매매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할 때 네.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계약을 하니까요. 당연히 계약서를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같은 데 보면 우리는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제시한 그것만 보는데 실제로 그 계약서에 많은 특약 사항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뭐 디테일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특히 뭐 매매도 그렇지만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것도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희가 대항력이라는 걸 갖춰야 되거든요. 네. 그 대항력을 갖추려면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인도는 뭐냐면 쉬운 거예요. 이사 가는 겁니다.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등록은 뭐냐? 주민등록은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나 전입신고 할게요. 전입신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 두 개만 하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네. 그게 뭐냐면 대항력이 생겨야지만 우리가 그 임차권이라고 하는 요거를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네.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전세를 만약에 들어갔는데 네. 저는 전입신고를 한 기억은 있는데 아까 전에 처음 말씀하셨던 뭐더라? 전세 등기요? 전세 인도? 등기 인도를 나간 건 안 한 인도. 것 같은데 인도는 그냥 네. 들어가 사는 걸 말하는 지금 거예요. 살고 가서 당 살면 인도가 되는 거예요? 예, 아. 들어가면 아. 인도예요. 인도라는 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냥 따로 뭔가 이렇게 부동산을 인도 네. 받는 거죠. 등기 절차가 따로 있는 네, 개념이 아니죠. 아니고 들어가서 살면 돼요. 이사 가면 됩니다. 네.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임대차는 채권이고요. 네. 소유권은 물권이거든요. 네, 네. 민법의 커다란 원칙에 물권이 어. 채권을 우선하는 거죠. 네. 맞아요. 물권이 공부했어요. 채권보다 네. 우선해요. 네네. 만약에 임대차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반 채권으로 취급된다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요. 오, 네. 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대항력.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죠. 그렇죠. 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소유권도 있지만 거기에 저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저당권이 1순위, 2순위가 있으면 그게 물권이잖아요. 네. 물권이 있어요. 물권은 항상 채권보다 이기기 때문에 임차권이 들어와도 먼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투순위 저당권자한테 밀려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밀려. 그래서 우리가 대항력을 갖춰놓으면 물권처럼 취급을 해줘서 그 순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채권의 물권한가요? 그렇죠. 이거는 어. 경매가 됐을 때 네. 만약 경매가 돼서 팔리면 그 돈을 그렇죠. 가지고 이제 그 순위대로 빚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맞아요. 그 순위가 음. 채권은 모든 채권자가 선후 관계없이 평등하고 그렇지. 물권보다 뒤에 그 저당권 먼저 배당하고 그다음에 남은 돈이 있으면은 그 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받지 못하는 건데 네네. 대항력이 있으면은 저당권처럼 순위를 인정해 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내가 중요하다. 들어와서 사는 네. 거 인도와 그다음에 등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민등록. 주민등록. 이 두 가지가 대항력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근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있긴 있는데 말씀하세요. 이걸 가지고 사기가 있어요. 사기가. 사기. 그 전입신고를 했을 때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은 다음날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저당권은 그날 등기를 하면 바로 생겨요. 그러니까 네. 그 하루 차이를 두고 그렇죠.
등기부 봤을 때 깨끗하네? 그쵸. 근데 내일 가보니까 저당이 잡혀 있어. 저당권이 먼저 잡혀 있는 거지. 아이고. 계약하고 가서 바로 받는 거지. 이런 사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것. 뭐 이제 당사자가 같은지, 매도인이 본인이 맞는지, 그리고 만약에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그렇죠.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물건 사기 전에 등기부에 네. 예를 들면 저당권이 없는지, 뭐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이런 게 없는지 네네. 그런 거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등기부를 막상 떼보면 일반인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약간의 공부는 필요해요. 그래야 이상의 없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은 조금 갖추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가 그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가서 검토를 좀 부탁드려도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까지 없어요. 없는데 또 상담료가 또 발생하니까. 그렇죠. 아, 또 변호사 유튜브에서 법무사 제 직업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아주 예민한 얘기를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변호사한테 가야지. 그럼 법무사 하더라. 현실 법무사 가세요. 현실 법무사로 가시면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아유. 네. 농담이에요. 네. 그만큼 계약서는 중요하다. 그렇죠. 네. 네. 한번 보고 다시 보고 네. 이상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는 자세는 네. 필요하다. 네. 네. 맞습니다. 다시 두 번째 궁금한 게 있어요. 앞에 체크해야 될 사항을 제대로 체크를 하지 않고 계약서를 써서 법적 문제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을 것 굉장히 같아요. 많아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쓰면 분쟁이 안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거짓말 대잔치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서를 잘 써도 분쟁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소송까지 가고 그랬을 때 계약서는 정말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네네. 그때를 위해서 마련을 해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꼼꼼히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물건의 하자, 부동산 목적물의 하자 관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하자들이나 분명 하자들은 특약사항에다가 그걸 명시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아, 네. 네. 뭐 누수라던가 뭐. 누수는 임대인이 책임진다라든가 네. 안 그러면 벽의 균열은 뭐 들어왔을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라든가 특히 이제 그 전세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죠. 나중에 네. 나갈 때 수입 잡히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하자와 관련된 파일이 그러니까 소송이 굉장히 많나 봐요.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뭐 이런 건가요? 이제 전세권자가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이걸 돈을 줄 수가 없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통 하자 지금 매매. 하시는 소송이 매매죠. 매매 부동산을 팔았는데 아. 그 처음에는 뭐 상태가 괜찮은 줄 알고 샀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되게 중대한 하자들이 많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상해 줄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런 게 하자입니다. 매매를 했을 때 더 그런 네. 경우가 많은 거군요. 전세 같은 경우는 도대체 못 살겠다. 보증금 내놔라. 나갈란다. 요게 많고요. 매매는 이제 뭐야 이거 도대체 못 쓰겠는 건물인데 이걸 속여서 팔았단 말이야? 손해배상 내놔. 이런 게 많죠. 근데 제가 보는 것 중에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집주인도 하자를 몰랐던 경우. 근데 참 이게 애매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집을 매매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매매를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집 대부분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매도인도 몰랐어. 매수인도 몰랐어. 근데 이게 어떤 불법이냐? 실제로는 예를 들면 20평짜리 집인데 대지는 좀 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집이 30평인 거야. 20평, 10평 정도는 불법인 거야. 불법 증축인 거야. 네네네. 그래서 우리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공짜로 20평짜리 계약하고 30평짜리 집을 얻은 셈이지. 그렇죠. 근데 어쨌든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거기다가 뭐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이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하라는 그 이행강제금은 매도인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특약까지 썼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언제 철거당할지 모르니까. 근데 실제로 철거당하는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옛날 항공사진을 이렇게 다운을 받아봤더니 한 매도인이 사기 한 10년 전에 항공사진을 보니 집이 갑자기 넓어졌어요. 그걸 그때서 아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 환불해주고 위약금까지 물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야, 매도인도 모르는 여기도 사례가. 몰랐는데 네. 대신 위약금이 많이 감액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매매다 보니까 정말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쟁송이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예, 많을 항상 수밖에 없습니다. 많을 네,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많아요. 아 그리고 이제 요새 주택도 많이 사는데 뭐 이렇게 꼬마 빌딩 이런 것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꼬마 빌딩의 상태에 대해서 잘 체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냥 투자 가치만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투자 가치 가장 좋은 건 입지잖아요. 네. 연한보다도 입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입지 좋은 곳이 낫다 그러면 덜컥 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 물 새고 천장에서 금가 있고 거의 뭐 타일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목적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요새 이제 꼬마 빌딩이든 뭐든 뭐 주택이든 그러니까 다 막 투자용으로도 많이 사니까 실제로 정말 이게 가치가 있는지 사용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확인을 많이 못하는 케이스가 네, 왕왕 있다. 비일비재하다. 그렇죠. 많죠. 예.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네. 제가 만약에 전세로 네. 들어가 삽니다. 제가 세입자가 됐습니다. 네. 계약이 많이 끝났어요. 전세 네. 계약이 끝났는데 내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요. 네. 이런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아 많죠. 많죠. 대부분 아주 많고 네. 소송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도 저도 그런 상담도 많이 했고요 최근에. 네. 이건 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세 계약이라고 했지만 보통은 우리가 전세권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걸 따져보면 저희가 주택 임대차 법상의 임대차라고 보셔야 돼요. 네. 참 드릉드릉하지만 제가 참겠습니다. 제가 설명 중이라 제가 강사 출신이라고 네, 강사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드릉드릉해요. 막 네. 책임부터 가르쳐주고 싶은데 네. 아니 그 나중에 이따가 하시고요. 일단 중요한 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냥 돌려줘야죠. 어쨌든 우리가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돌려주는 게 맞는데 보통 우리 현실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자, 임대차 보증금을 만약에 안 주면 저희가 앞서 말했다시피 이게 대항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물건으로서 취급을 받는 그런 대항력이라는 게 점유하고 그러니까 인도하고 주민등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사를 나가게 돼버리면 네. 점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맞아요. 대항력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나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건데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임차권 명령 등기 명령 제도는 당연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보통 집주인이 이렇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네. 임차인이 이 돈을 받고 다른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네. 왜냐면 다른 집이 이미 계약이 돼 있을 거예요. 이익을 빨리 낮춰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이사는 가야 되겠고 돈은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다 이사를 가서 여기에 점유를 다 잃어버려서 대항력을 잃더라도 그 대항력을 그냥 유지시켜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면 네. 이게 거기 여전히 우린 이사를 다 갔지만 여전히 대항력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 어쨌든 나중에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죠. 임차권 등기가 됩니다. 원래는 채권은 등기가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임차권 등기가 돼요. 좀 궁금한 거 생겼어요. 그러면 이전 집에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갈 집에 등기를 또 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거는. 아 괜찮아요. 전 2주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소유권하고 이건 맞아. 이건 임차권이잖아요. 임차권. 알겠습니다. 네, 임차권만.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맞아요. 두고 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 집이 경매가 된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대항력을 상실하면은 거의 못 받거든요. 저 경매 순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순위를 유지시켜놓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사를 나갈 때 내가 갈 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이 돈 빼서 저기다가 넣어야 돼. 아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렇죠. 그게 이런 케이스가 제일 많겠죠. 네, 그렇죠. 예. 엄청 곤란하죠. 네. 어쨌든 저쪽 이사를 밀어 놓으셔야 되겠죠. 일단은 네. 내가 어차피 돈을 못 넣으니까 못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저는 사실은 관행이 네.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쵸. 저 전세 보증금을. 근데 저는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를 할까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방법은 네. 이 집을 경매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경매를요? 네. 제가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네. 눈치를 살펴가지고 집주인 눈치 살펴가지고 집주인 제대로 안 줄 것 같다. 네. 그러면은 미리 소송을 해야 돼요. 아, 어찌됐든 소송인 거네요, 또. 미리 소송해서 네. 판결문을 받아놔. 어... 그다음에 안 줘. 그럼 바로 집행문 떼가지고 경매 신청을 넣어버리는 거죠. 아, 저는 이 방법을 권유를 드립니다. 아, 실제로. 왜냐하면 경매 들어가잖아요. 네. 집이 똥값되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어요. 다 주지. 네. 맞아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아, 바로 줍니다. 네. 대출 받아서 주면 돼요. 맞아요. 집주인은 네. 담보 대출 받아서 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아, 무주택자, 그렇죠. 폭락론자, 벼락 거지는 생각하는 네. 거거든요.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죠. 당연하죠. 어, 네. 그래서 내 돈이 저는 얼마나 중요한데, 그럼요. 네. 네. 아니 기간 끝나면 줘야지. 왜 안 맞아요, 주냐? 맞아요. 돈 없으면 준비해놨어야지. 전세금 받지 말든가. 그치. 아무튼 저는 약간 네. 이런 강력한 방법까지도 권유를 해드립니다. 이런 이렇게- 방법도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럼요. 두 번 못 보거든요. 아니, 네. 뭐, 두 번 네. 다시 볼 사이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네. 이 정도까지 액션을 취해야 네. 집주인도 급해서 줍니다. 아, 안 그러면 안 주거든요. 네. 굉장한 꿀팁 얻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변호사 상담 이럴 때는 꼭 필요하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계약금 떼이잖아요. 네. 그러면 네. 진짜 망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사무소 설에 우리 법률사무소 대기업으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십시오. 경매 넣으면 바로 줘요. 안 주는 집주인 못 봤어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가 이렇게 또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오늘 부동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더 자세한 뭐 궁금증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더 뭐 문제가 있다, 부동산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저희한테 뭐 편하게 댓글이든 뭐 연락을 블로그에 연락을 네.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99%의 댓글은 댓글 달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대단한 겁니다. 엄청 바쁘신데 그 맞아요. 와중에 댓글 다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니다. 네. 그럼 다들 열심히 일하고 예. 열심히 성공해서 예. 꼭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곧 폭락한다니까. 아닙니다. 아니야 오빠 부동산도 주식이랑 똑같아. 그냥 똑같지 않아. 내릴 거야. 나 폭락론. 나도. 폭락 안 하면 나 지금 어떻게